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누구에게는 한숨이 또 누군가에게는 설렘이 떠오를 수도 있죠. 저는 오늘 58세 택시기사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은퇴 준비의 함정과 은퇴 삼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하필 김 씨의 이야기를 꺼내느냐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택시 운전을 해왔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로 위를 달리며 승객들을 태워 나르는 일이 김 씨의 일상이었죠. 물론 젊었을 때부터 은퇴 자금도 조금씩 모으고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해보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 한 번이란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앞차의 급정거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나면서 김 씨는 크게 다치고 차량도 폐차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보험 처리는 됐지만 문제는 김 씨의 몸이 회복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수입은 영원히 되어버렸죠. 여기서부터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은퇴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는데라고 돌이켜봐도 실제 마주한 현실은 김 씨를 전혀 봐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흔들린 은퇴 계획,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더 큰 문제들을 김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나중에 생각하죠. 아직 여유가 있다고 믿고요.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나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는 우리 삶을 한 번에 뒤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말하는 은퇴 삼적이란 게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은퇴 삼적이라고 하면 1. 갑작스런 사고와 지출 예기치 못한 재난, 2. 내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 3. 잘못된 재정 관리나 사기, 혹은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돈이 새는 것 등을 많이 꼽습니다. 김 씨 사례만 봐도 택시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생활비가 순식간에 부담으로 다가왔고, 게다가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건강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줄줄 샜고 일을 못하니까 더 이상 소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기댈 수도 없었죠.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은 상황이라 곧 안정적으로 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게 갑자기 무너지고 나니 이게 진짜 끝인가라는 절망감까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고 한 번에 모든 걸 잃었다는 김 씨 얘기를 시작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3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누구나 내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를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1. 자영업자 박 씨의 예기치 못한 부채지옥. 첫 번째 사례로는 55세 자영업자 박 씨를 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식당을 오래 운영하면서 가게를 제법 성공적으로 키웠어요. 주말에는 손님 줄이 밖까지 이어질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세상 일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주변 상권이 재개발로 휘청이면서 갑작스레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게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박 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둔 자금이 있으니 상황이 잠시 나빠질 뿐이라 생각했어요. 문제는 재개발이 지연되고 공사가 길어지면서 매출 타격이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박 씨 본인도 나이가 들며 허리나 무릎 같은 부분에 통증이 자주 생기니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식당 운영이 점점 부담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일을 쉬는 날이 많아지고 가게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박 씨가 선택한 건 어쩔 수 없이 대출이었어요. 재개발만 끝나면 다시 손님이 몰릴 테니 그때 갚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는데요. 문제는 재개발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동시에 박 씨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대출 이자를 갚기도 빠듯했고 은퇴 자금이라고 따로 모아두었던 돈도 가게 유지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 삼적 중 하나인 잘못된 재정 관리와 거대 부채의 함정인 셈이죠. 박 씨는 이제 55세인데 아마 60세가 넘어도 은퇴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접자니 남은 빚이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하자니 건강이 받쳐주지 않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박 씨도 김 씨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잃지는 않았어도 서서히 은퇴 생활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IT 회사 퇴직자 이 과장의 번아웃과 건강 파탄. 두 번째 사례로 49세 IT 회사의 이 과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과장은 20대 후반부터 정보기술 분야에서 잔뼈가 굵어온 업계 베테랑이었습니다. 월급도 꽤 높았고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았으니 남들이 보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IT 특성상 일이 엄청 빡세다는 겁니다. 회사를 떠받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밤샘과 주말 근무는 기본이었고 스트레스가 엄청났죠. 젊을 땐 한창 일할 나이니까라며 버텼지만 40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몸이 자꾸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머리로만 좀 쉬어야 하는 데라고 생각했을 뿐 실제로는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어요. 이 과장의 고질병인 허리 디스크가 점점 심해졌지만 할당된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니 병원 갈 시간을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49세 무렵 한 프로젝트가 몰아치던 시기에 이 과장은 사내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디스크 파열이 심각했고 장기 입원과 수술이 불가피했어요. 회사에서는 건강부터 챙기세요 라고 했지만 정작 이 과장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됐구나 싶어 스스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병원비로 꽤 큰 돈이 나가고 예정보다 빨리 퇴직해버렸으니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죠. 아직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야 하고 본인은 회복 후에 재취업을 노려야 하는데 허리 상태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요. 퇴직금만 믿고 지내기에는 물가도 오르고 아이들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결국 은퇴에 대비할 새도 없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내 몸의 건강이야말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동시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은퇴 전야의 최대 복병이라는 점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다 잘 될 것 같지만 한번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3대기업 퇴직자 최 부장과 사기 피해. 마지막으로 56세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최 부장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 부장은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그야말로 정년 보장을 믿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니 퇴직금이 꽤 괜찮았고 위로금도 조금 받았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영업을 해도 되고 주식이나 투자로 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하필 그때 최 부장의 지인이라며 접근한 사람이 여기만큼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며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 수익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문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이자가 예금보다 훨씬 높았다니 귀가 솔깃해졌어요. 결국 가족과 상의한 뒤 퇴직금을 크게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남은 건 겨우 건물 일부의 소유권인데 재개발도 언제 될지 모르고 임대가 나가지도 않으니 애물단지가 돼버렸죠. 이미 큰 돈이 묶인 상태에서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부장은 애초에 없던 빚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나 불투명한 고수익 투자가 가져다주는 은퇴 삼적 중 또 다른 모습이죠. 최 부장은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만 알고 지냈던 터라 이 바닥이 이렇게 험한지 전혀 몰랐다고 해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직접 겪고 나니 충격도 크고 자괴감도 엄청났죠. 결국 지금은 남아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며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퇴 삼적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그리고 처음 언급했던 택시기사 김 씨의 이야기까지 합치면 우리는 은퇴 삼적이 얼마나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지출,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 사기나 잘못된 재정관리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동시에 몰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비상금과 보험의 중요성. 김 씨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상금과 건강보험 또는 상해보험이 큰 힘이 돼줍니다. 나중에 가입해야지가 아니라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건강관리는 곧 재산관리. 이 과장의 사례를 보면 건강이 무너지면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모래성처럼 쌓인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를 우선시해야 내 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산 배분과 전문가, 상담. 누구나 목돈을 한 번에 굴리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최 부장처럼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산을 나눠서 투자하거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뒤에 도전하셔야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은퇴 계획의 구체화. 나중에 적당히 쉬겠지가 아니라 몇 살까지 일하고 그 후엔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이를 위해 매달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등을 자세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영업자 박 씨의 사례처럼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니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은퇴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부부라면 함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경우라면 역할 분담이나 지출 계획을 상의해야 해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면 급작스런 사건에도 가족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삼적에 대비하는 데에는 조금의 불편함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훗날 큰 불행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로 내가 저렇게 될까? 라고 의심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김 씨도 박 씨도 이 과장과 최 부장도 모두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다가 어려움을 맞이했으니까요. 사고 한 번에 모든 걸 잃은 58세 택시기사 김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나는 운전사고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은퇴 삼적을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 방안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마주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스스로 리스트업하고 그걸 최소화할 방법부터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미 늦었다며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늦지 않았으니 신용카드 명세서나 보험 가입 내역, 건강검진 기록 등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작은 점검과 대비가 나중에 큰 파도를 막아줄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디 은퇴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김 씨처럼 절망하기 전에 은퇴 삼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김 씨처럼 한번 큰 파도를 맞은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으니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재기하시길 응원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인생의 한 단계이며 그 시간을 더 평온하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건 결국 나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